안녕하세요. 전공체육 김동혜입니다. 네, 오늘은 2025학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체육 선생님들을 위해서 2025학년도 전공체육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A 방식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올해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싶고요. 그 설명에 앞서서 이제 항상 제가 체육교사를 준비하시려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왜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세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체육교사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62세까지 정년 보장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스포츠를 즐기면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은 이제 계급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20대 교사나 60대 교사가 다 동일하게 서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예우를 하는 그런 수평적 관계라는 점, 그리고 4시 30분에 칼퇴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년에 2번의 방학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이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 그리고 호봉이 보통 이제 교사는 45봉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 45봉이 끝나더라도 교사는 이제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혹은 교원 보수에 대한 우대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가 호봉이라고 해서 40호봉이 끝나고 나도 계속 호봉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러한 이제 외적 동기들, 외적인 어떤 그런 장점들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 그리고 뭐 보람을, 사명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뭐 장점들도 예전에는 뭐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교권 추락 뭐 이런 또 뉴스들, 이런 보도들 때문에 뭐 교사라는 직업이 좀 별로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역사는 또 되풀이되게 돼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결국에는 바로 잡아가는 게 우리 집단 지성이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이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교원에 대한 지위도, 어떤 교권도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안착이 되고 제대로 이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외적 동기들을 중심에 두고 체육교사를 준비하시기보다는 이제 체육교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이제 항상 저는 이제 프로피 드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육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직관, 진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체육교사가 되겠다라는 그 진심을 토대로 해서 임용생활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용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냐면요, 해마다 약 4,000명 정도 시험 응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권 추락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뉴스 보도들이 많고 이래서 아무래도 좀 응시 인원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485명이 정확하게 이제 지원을 했고, 그렇게 지원한 인원이 1차 시험에서 교육학 논술 20점과 전공 주관식 80점의 시험을 치러서 1차 합격의 약 570명 정도가 1차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원이 2차 시험에서 이제 실기,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수업 실연,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나눔도 하거든요. 그리고 면접에서는 이제 적성과 교직적성과 교직관 인격, 소양,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고요. 그 2차까지 최종 합격을 하는 인원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8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80여 명 정도가 이제 최종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이 뒤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 최근 선발 인원들을 쭉 살펴보시면 점점 이제 이렇게 증가해 오는 추세에 있다가 다시 2020년도 기점으로 해서 21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 조금씩 이렇게 이제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23년도에는 또 조금 약간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385명을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385명이라는 인원을 뽑는데도 작년보다는 인원이 이제 줄었음에도 경쟁률은 오히려 이제 감소했다. 그래서 응시 인원 자체가 약간 더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제가 이제 가장 정확한 커트라인을 예측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커트라인이 이제 75.61점 정도가 됐거든요. 전국 평균이. 올해 같은 경우는 21학년도 시험 난이도와 약간 이제 유사하거나 약간 체급 난이도는 약간 더 올해가 이제 더 높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4년도 올해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21년도의 커트라인과 유사하거나 아니면은 21년도의 커트라인보다 다소 낮은 지역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이 살펴보시면, 이 화살표를 따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2년도 시험, 과거 시험에서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가 13, 14, 15 이렇게 이제 오면서 경쟁률이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다시 10점대를 회복했다가 다시 이제 또 9점대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이제 경쟁률은 계속 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계속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만 실질 경쟁률은 저는 항상 한 3대1 정도다. 실제로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10대1이다, 뭐 15대1이다, 뭐 5대1이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3년 기출문제 배점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작년 시험이죠. 스포츠 교육학이 이제 22점이 나왔고, 측정평가가 10점, 그리고 생리학도 10점, 역학도 10점, 다 골고루 이제 10점이 나왔고, 체육사 철학만 8점 정도가 이제 출제가 돼서 이제 총 80점의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24년도 올해 이제 기출문제 배점을 분석해 보니까요. 스포츠 교육학이 24점, 이제 여기 작은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제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된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가 10점 중에 이제 8점이었고, 14점 중에 이제 4점이었고, 전체 이제 24점 중에 절반이 2022 개정교육과정 문제였다는 거죠. 스포츠 교육학 문제가.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중이 올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점이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체육 측정 평가가 이제 작년까지는 계속 이제 10점씩 이제 출제가 되다가 올해는 이제 2점 작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사회학도 이제 2점이 작게 출제됐고, 체육사 철학이 항상 8점씩 나오다가 올해는 이제 한 2점 정도가 더 출제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점의 어떤 형태는 내용학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측정평가, 생리학, 역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이런 과목들의 이제 배점은 8점에서 10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0점 정도의 어떤 평균 점수를 맞추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포츠 교육학은 이제 배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2배 이상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23년도 비기출 문제 출제 비중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출이 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처음 다루어진 내용이 출제된 비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 작년에는 비기출에 해당한다라고 여겨지는 문제가 합쳐서 80점 중에 이제 5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93%, 75점, 80점 중에 75점이 전공체육 기출 문제 안에서 재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일반교육학도 평이했고 또 전공기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전년도 컷보다 제가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작년도 컷도 제가 거의 제 예측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맞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비기출 문제 출제 비중이 제가 이제 좀 헤아려 보니까요. A형에서는 약 9점, B형에서는 약 4점 정도, 총 이제 13점 정도가 이제 80점 중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67점, 즉 83% 정도는 이제 기출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득점자가 상위권이 이제 75점 정도가 최상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였다라고 보여진다면 올해는 이제 67점 정도가 이제 좀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런 성적이 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일반 교육학 난이도도 약간 이제 좀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공 기출 출제 비중이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감소했다라는 그런 사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기초에서 봤을 때 이제 작년 커트라인보다는 하락하겠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합격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합격하려고 하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요. 1차를 합격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상위 전체 시험 수험생 중에 상위 15% 안에 들어야 되고, 2차 합격을 최종 합격을 하려고 하면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경쟁률이 보통 이제 10대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제 뭐 해마다 뭐 올해는 기출 비중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67점 정도가 기출의 바운더리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기조를 놓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교원임용 기출 문제 안에서 이제 80점 중에 67점이 나왔고, 나머지 이제 뭐 임용 기출에 안 나왔던 내용들은 또 지도서 기출 문제에서 한 번씩 언급됐던 내용 안에 이제 또 수렴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지도서 기출 문제를 임용 기출 문제에다가 이렇게 이제 좀 오버랩 시켜서 공통된 부분과 또 이제 공통되지 않은 이 여집합 부분을 살펴보는 정도로 해서 이제 우선순위는 이게 먼저가 돼야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합격을 위한 이제 저만의 이제 제가 이제 수석 합격한 그 저만의 방법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항상 이제 제 수강생 분들에게 이제 많이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인데, 이제 노룩 학습법이라는 학습법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책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해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결국은 이제 3,000 뭐 한 400~500명이 시험에 응시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뭐 10%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도의 상대 평가란 말이죠. 내가 그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안도와 그런 이제 어떤 만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만족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공부한 이 공부량과 공부 어떤 열정이 과연 어떤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내가 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만약에 좀 제시해 주세요라고 누가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30회독을 하셔라. 예. 이 30회독이라는 요 숫자는 수능이든 뭐 예전에 요즘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같은 시험이든 뭐 행정고시 같은 시험이든 뭐 외무고시 같은 시험이든 모든 고시 시험, 그리고 모든 뭐 자격증 시험, 어렵다고 하는 뭐 변리사 뭐 어떤 뭐 다양한 뭐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능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책을 가장 타당도 높은 어떤 한 책을 정해서요. 같은 책을 30번 이상 정독을 해서 반복해서 이제 읽고 인출하고 이 과정을 30번을 반복하시면요. 그 책 전체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못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번 이상의 회독을 하셔라. 그렇게 하면은 책이 텍스트 형태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PDF 파일 형태의 이미지 파일 형태로 머릿속에 이제 안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면 못 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계획, 플랜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부 계획은 1월에 1년의 계획은 이제 연초에 세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내년 학습 계획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쭉 11월까지 시험 치기 직전까지 계획을 쭉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월간 계획, 월 초에 이제 월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달에 생길 수 있는 이벤트들, 뭐 이런 것들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서, 그 경우의 수를 넘어가는 어떤 뭐, 순간적인 뭐 어떤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갑자기 뭐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그 공부에 중심을 잡고 이제 루틴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간 계획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월요일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화요일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주간 계획을 촘촘하게 매주 주말이나 주 초에 계획을 딱 수립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의 계획은 이제 또 언제 세워야 되겠습니까?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일 계획을 항상 매일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다음 날에 일일 계획을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것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것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계획을 다 촘촘하게 치밀하게 세우라는 거죠. MBTI가 뭐 저도 이제 P거든요. 근데 이제 P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임용을 준비하시면 임용 합격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P인 분들도 J의 성향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향화 되기 위해서 이 스마트 목표 설정 전략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대입한 목표들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말,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포츠에서만 이제 루틴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부에 있어서도 이 루틴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원칙은 자신의 여건에 맞게끔, 각자의 여건에 맞게끔 이 루틴을 설정해야 되고요. 구체적이면서 또 실천 가능한, 앞에 스마트 목표 설정 전략에서도 있었죠. 이 구체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루틴을 설정해서 이 루틴이 깨지지 않고 잘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학과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실기 연습 이 네 가지 큰 이 네 개의 축이 규칙적으로 잘 이렇게 1년 동안 순환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비중은 일반 교육학은 배점이 20점 정도 분량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배점에 맞춘 어떤 시간 할당, 노력 할당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교육학은 이제 전공 80점 중에서 24점, 22점 이 정도가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2차에 가서 이제 비로소 쳐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 합격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4년 체육교육과를 졸업하시고 혹은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시고 4년 동안 내가 축구, 농구, 배구, 수영, 육상 전 종목을 내가 골고루 다 열심히 배워놔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막 누구한테 꼴리지 않을 만큼 잘한다 이런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2차를 끝나고 나서 준비해도 사실 요즘 시험에서는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 한두 종목 정도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있고 대부분 자신이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 약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미리미리 레슨을 받으시는 쪽으로 해서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시더라도 지금 실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실기 연습장 레슨 이런 거 많이 받으실 텐데 그 틈에 끼어 들어가셔서 내가 체조가 제일 약하다 혹은
구기가 제일 약하다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수영이 제일 약하다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당장 수영장 가셔야죠. 수영을 배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자, 그리고 학습 계획의 이제 중요성 자료 제 임용계 그 카페에 이제 자료실에 있는 내용인데, 이 일반 교육학에 이제 교육평가나 연구라는 이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과목에서 체육 전공에서 이제 체육 측정 평가하고 거의 한 70% 이제 내용이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전에 이제 요 부분을 해독을 하거나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후에 전공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측정 평가를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심리의 공부를 하시는 날엔 전공에서도 스포츠 심리를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교육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날은 전공에서도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를 하셔라. 뭐 사회주의, 뭐 마르크스, 뭐 기능주의 학자, 뭐 이런 것들 뒤르켐이나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가 스포츠 사회학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또 교육과정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도 전공에서 체육교수론이나 체육교육과정론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교수 방법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육사 철학까지 체육사 철학에서 공통된 분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일반 교육학에서 다루는 어떤 내용에서 쓰는 용어가 전공 책에서 다루는 용어와 번역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는 우리말 용어가 약간씩은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국 이렇게 잘 오버랩 시켜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결국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량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굉장히 공부량이 너무 방대하다라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저렇게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읽어 나가되 항상 이 제한 시간 리밋을 정해두고 회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독을 하면서 단권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라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단권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권화는 그냥 저는 모든 책을 그냥 하나의 책에다가 다 이제 요약해가지고 그냥 뭐 요점 정리된 책 하나 만드는 거, 이게 아니에요. 단권화가 뭐냐면 이 책을 하나만 봐도 된다라는 건 이제 맞는데, 각 과목별로 단권화된 교재를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단권화를 자신이 어떤 요약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을 단권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 교재, 이제 뭐 어떤 강사님 교재를 보시든 만약에 제 교재를 보신다고 하면 제 교재에다가 공부를 하시면서 필요한 설명과, 그리고 제 교재에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뭐 빠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원서에서 이제 찾아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책에다가 이제 추가해서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세상에 없는 완벽한 교재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강사님의 교재나 어떤 뭐 대학 교수님의 교재도 모든 내용이 빠져 있지 않고 다 담겨져 있는 완벽한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교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론서 그 대학 원서들, 그 전공서들이 굉장히 출판사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책이 분량이 엄청 두꺼워지고 방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책을 만들어 놓은 책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만의 단권화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루틴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회독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오늘의 제한 시간 동안 그 정해진 그 루틴을 완수를 해냈을 때 굉장히 그 성취감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 성취감이 결국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내고
학습의 재미를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뭐 완벽히 이해가 됐든 뭐 일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간에 어쨌든 한번 회독을 끝마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고시생에게 회독이란 정말 중요한 그런 이제 필수적인 어떤 지침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독의 방법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자고 하면 1회독에서 약 3회독 정도. 보통은 이제 이때 이제 강사님의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1회독에서 3회독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이제 읽으시는 거죠. 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또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 또 뭐 문제풀이를 하거나 모의고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어두셔라.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도 많이 읽어두었던 내용이라면 시험에서 또 답으로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3회독, 4회독부터는 이제 중요 문장을 밑줄을 쳐서 이제 읽어보는 거죠. 1회독, 3회독부터 막 밑줄을 끄게 되면은 안 중요한 내용에도 이제 너무 밑줄을 많이 그어서 책 전체가 막 밑줄이 다 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약 최소 3회독에서 4회독 정도 할 때 중요 문장에 밑줄을 쳐보면서 읽어라. 그리고 5회독, 6회독을 할 때 부족한 개념이 있으면은 이제 추가로 해서 적으면서 읽어라. 이게 이제 단권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6회독, 7회독을 하면서 핵심 단어를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읽어라. 이때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키워드들을 자신있게 형광펜으로 이제 칠하는 거죠. 제 강의 때도 이제 이런 형광펜으로 칠할 만한 내용들을, 키워드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7회독 이상은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핵심 개념을 인출해 보는 거죠. 요때부터가 이제 날개 달린 거거든요. 회독에서 이제 날개가 달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7회독 이상부터는 빠르게 읽으면서 핵심 개념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으로 책을 안 보고 인출해 보고 이제 책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강의에서 계속 중간중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서, 원서, 이 원서를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올해 또 중요성을 많이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올해 시험을 쳐보신 분은. 왜냐하면 이제 기출이 아닌 내용이 출제됐다라는 느낌을 이제 강하게 이제 받으시니까 그런 건데, 이 책을 다 이렇게 찾아서 지금 막 1월 달부터 이렇게 보시는 것은 초수라면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 강사님의 교재를 가지고, 제 교재를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나면 원서에서 추가해서 봐야 될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도사 문제를 풀면서 이제 조금씩 살을 추가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80점 중에 뭐 7, 80%의 어떤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득점을 하면은 이제 1차 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80점 만점을 받고 합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시험 어떤 기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교재와 강의의 이제 장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쑥스러운 부분이지만, 교재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다루면서 최소화된 분량을 다루되 이제 최적화된 그런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10년 이상의 이제 교직 경력과 또 연구의 활동이나 또 2차 뭐 채점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시험 출제나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출제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은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문제 같은 경우는
타당성을 굉장히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나올 만한 문제를 저는 이제 출제를 하고 있고, 또 나와야 할 문제를 항상 이제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올해도 나올 만한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와야 한다라고 했던 문제들이 기출이 아직까지 안 됐던 내용 중에 여러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됐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제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에다가 이제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주변에 제 강의를 수강해 보셨던 분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강생 분들께서 직접 이제 저에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제 수강 후기들인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는 이제, 요 얘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많이 듣긴 했는데, 물론 뭐, 저도 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또, 저의 부족함은 항상 또 매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이상의 이제 수험생인 예비 체육생님들에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을 그저 이제 회독을 하고 나서 선생님 저 30회독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을 이제 항상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노루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책을 어떤 제목 수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원리나 핵심 내용을 인출해서 설명을 쭉 다 해낼 수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건 모르는 거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부족한 점을 채워라. 작년에 내가 공부를 최선을 다했다, 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다했다,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죠. 내가 전년도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틀렸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이제 잘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에게 이제 개인적인 뭐 카페나 제 뭐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과 다른 어떤 전략으로 올해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5학년도 이제 대비 저의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1월부터 이제 5월까지 이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까지 이제 이 기출을 이제 같이 커리큘럼을 쭉 나가면서 이제 7월까지 강의를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지도사랑 이제 이 기출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기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촘촘하게 다뤄드리기 위해서 이제 6, 7월에 따로 강의를 이제 더 강화시켜서 이제 커리큘럼을 편성을 했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회독 가이드가 강의가, 이 회독 가이드라는 이름은 이제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제 자체 그 저만의 이제 강의 명칭인데 이 노룩 테스트는 이제 형성평가고요. 매주 형성평가 운항을 통해서 이제 노룩 학습법에 대한 어떤 그 실제 어떤 그 방법을 연마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형성평가를 계속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8, 9월에 가서는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와 10월에 가서는 이제 실전, 통합형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할 겁니다. 총 8회, 영역별로 하기 때문에 8회, 7회, 올해와 동일하게 이제 뭐 이 정도, 그러면 총 이제 15회 정도의 모의고사가 되는데 이 정도 모의고사만 풀어보셔도 실전 연습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계속 회독을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되고, 과목의 진도가 나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파란색 과목은 이제 좀 이과계통의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붉은 색깔의 과목은 이제 인문계통의 이제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물론 심리는 이제
운동학습 제어 파트는 약간 이제 이과적 성향이 좀 녹아져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공부하는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는 심리학 같은 경우도 입문형 과목의 이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체육 임용 예비 체육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또 이제 이해를 잘 하기 힘들어하는 과목이 측역생 이 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을 연초에 먼저 이제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잡아두시고 그 이후에 이런 입문 과목들은 이제 예비 체육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이후에 이제 천천히 해나가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프로피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프로피라는 이제 뜻은 제가 이제 만든 용어인데, 뭐 예상하셨다시피 프로는 이제 전문가라는 뜻이고요. P는 이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니셜의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체육교사 그리고 체육교육과를 나와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또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체육에 어떻게 하면 체육교육 현장에 어떤 질적인 어떤 향상을 가져올 건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예비 체육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서 체육교육 현장에 어떤 발전을 모색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 노량진 학원가에 제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고집과 그리고 저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다라는 이제 저의 포부를 담은 그런 용어가 프로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피 정신을 선생님들도 저를 따라서 이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저의 이제 프로피 정신에 선생님들의 이제 이 recognize 그리고 respect가 함께 한다면 체육교사가 되는 가장 이제 프로퍼한 선택이 될 거다.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이제 비록 일지라도라는 이런 마음과 아직이라는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진다고 하면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이제 재산, 자산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다. 이 정도 하면 합격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자만, 교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항상 큰 어떤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그 순간까지 항상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좀 더 채워야 될 것이 있다. 뭘 더 채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1년을 저와 함께 해 나가시다 보면 최고 성적으로 그 지역의 수석합격의 점수를 받고 안전하게 합격을 해서 유능한 체육 선생님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제가 준비해온 이 자료들을 통해서 올해 이제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또 어떻게 올해 시험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계획들 그리고 내년에 어떤 학습의 어떤 그 설계, 구체적인 설계들을 지금부터 찬찬히 해 나가시면서 어떤 질문이나 또 어떤 어려운 점이 계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